캔들맨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10일 마감 시향을 맡게 된 이석현 전략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지수 점검, 그 다음에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 이제 너무 막 길게는 말고 좀 이제 어느 정도껏.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길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시장 지수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2%대까지 상승을 한 모습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코스닥 두 개 다 이제 등락을 이제 살펴봤을 때 하락한 종목보다는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좀 이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 그동안의 어떤 이제 오미크론이라든지 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떨어졌던 면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참작이 돼가지고 좀 나아지지 않았나. 왜? 오미크론은 이제 슬슬 좀 이제 끝나가려고 하는 거의 끝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대폭 완화가 됐고, 물론 이제, 그 투표율 때문이라는 그런 이제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 나돌고 있지만 대통령이 그러진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 전쟁이 이게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도 좋은데 장기화가 되더라도 시장이 마음의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 시간 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불확실성이 제일 무서운 거다. 전쟁이 터질지도 몰라가 제일 무서운 거지. 전쟁이 터졌어 오면 그래? 하고 이제 또 가는 거예요. 왜? 그거는 전쟁이 났어는 그건 이제 선반영이에요. 그건. 예. 전쟁 났어 해가지고 한 2, 3일은 좀 이제 쭉쭉 빠져요. 근데 그 전쟁이 이제 선반영이 된 거죠. 그 다음은 그 전쟁이 장기화가 될 거냐 아니면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냐인데 그러한 것들도 시장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깔고 가요.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 선반영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스피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요 추세선을 제가 이제 잠깐 그려볼게요. 2600포인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박스피를 그려줄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시장적인 기대감이 좀 이제 솟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떨어질 때 굉장히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고 평행선을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떨어지는 게 있고 이렇게 확장형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확장형이 돼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하방 압력이 센 경우인데 이거 지금 하방 압력이 센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평형이 아니잖아요. 지지선과 저항선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이게 가격 조정을 이렇게 받다가 기간 조정으로 꺾이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기간 조정으로 바뀌려고 하는 국면이 지금 이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도 굉장히 하방 압력 세게 받고 있죠. 당초에 이렇게까지 갔다가 그쵸? 맨 처음에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얘가 이렇게 떨구는 모습 보여주려다가 이때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게는 안 돼 하면서 그러다가도 맞아 하면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다가 지지선을 한번 이제 그려준 상태에서 847포인트겠죠. 847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요렇게 떨어지던 하방 압력이 잠재워지고 기간 조정으로 갈무리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게 확정화되거나 아니면은 끝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그냥 그거를 정상 참작을 해서 움직여요.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얘가 떨어진 거는 SOL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 많이 떨어져 왔다가 반등한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주는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방위적으로 큰 폭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개별 종목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개별 종목은 물론 이제 뭐 많이 오를 것 같아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시황 점검을 할 때는 뭘 따져봐야 되냐? 상한가 간 거.
상한가 제도가 있는 한 상한가 간 거는 장 끝나고 무조건 한 번씩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상한가 난 거 두산 이우비 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두산이라고 할게요. 얘는 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탈원전 백지화를 했고 그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원종합개발 역시 상한가 쳤습니다. 신원종합개발 왜 상한가 쳤냐면 건설 테마주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용적률 500%까지도 얘기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안 한다 했다가도 갑자기 막 규제 풀고 뭐 임대차 3법 저기 개정하겠다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까지 간접적으로 선거 운동을 도왔어요. 앞길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백발백중으로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겠네. 아파트 공급 늘어나겠다라고 하니까 건설 테마주 위로 올라간 겁니다. 아파트 많이 건설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삼부토건. 삼부토건은 윤석열 테마주로까지 연결이 됐는데 역시 건설 테마주입니다. 네. 그 다음에 HT세미콘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HT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회의를 했는데 그 반도체 회의를 한 거에 대한 수혜를 입었어요. 예, 그냥 이제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IT 패권 경쟁이 좀 이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지금 이제 터져 나가려 하니까 좀 그게 좀 받은 거긴 한데 일단 두산 투비 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한가를 그려 놓는데 거래량이 터졌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한 7만 7천 주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뭐 투자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거 어떻게 좀 이제 못 들어 거의 사실상 의미 없다. 한번 나오면 못 나올 수도 있다. 예. 품절주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한 300만 주 정도 터졌어요. 그 다음에 잔량이 한 59만 주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길다. 그러니까 쌍봉 한번 그려주다가 밑으로 흘러내리다가 탁 위로 올랐기 때문에 얘는 좀 충분히 향후에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상한가 같은 거 이제 그려주면은 이렇게 중간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8,510원이 중간선인데 이 8,510원을 왜 그리느냐? 요때 요 3월 10일 날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대략적인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이 8,510원이니까 자기네들 만약에 물론 이제 그건 아니겠지만 단일 세력이라고 가정내 봤을 때도 그냥 물론 이제 막 산술로 막 완벽하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평단가가 8,500원. 이제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 세력이 힘을 유지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가라인. 요 시가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때 3월 10일 날 참여했던 세력 중에 가장 평단가가 낮은 세력. 그러니까 가장 마지노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 그래도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저는 신혼종합개발은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은 좀 많이 갔어요, 이미. 윤석열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미 시장 바닥에서 소문이 많이 돈 거예요. 왜냐면은 여론조사 계속 이제 윤석열이 이겨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좀 만약에 오른다면은 한 4,000원 아니면 뭐 전고점 6,000원 한번 찍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 정책주까지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5월에 취임하시고 뭐 정책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은 정책주도 또 이제 미쳐 날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고 HT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막 이제 상한가 한번 그려줬네요. 얘는 근데 마지막에 어마어마하게 100만 주가 이거는 끌은 거예요. 누가 이제 130만 주를 끌어서 산 거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세다. 좀 잡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고 신풍제약 얘는 저는 절하면 안 잡아요. 절하면 안 잡습니다.
얘네 그냥 지금 신약 소스 때문에 좀 가고 있는 거긴 한데,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지금은 밀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해외 곡물 선물 시장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지금 계속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저는 이제 3, 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127달러를 지금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유주라든지 아니면 밀 관련주 이런 거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요 토건이라든지 뭐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한탕 치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개미가 이거 투자해서 먹기 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